자, 뭐 오늘은 뭐 지금 뭐 반도체가 완전히 작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와 다르머지 종목들을 겸업하고 있어서 조금 느리게 돌아가는 이런 종목들 지금 쭉 찾아서 이선 라인급의 종목들 쭉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 정확하게는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미코를 들어가야 되는데, 코미코 대신에 지금 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선 코미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좀 잘 나가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꾸준히 이제 계속 코미코. 계시는데, 자, 이 같은 경우 보면 주가가 지금 신고가로 계속 들어가고 있죠. 자, 코미코. 미친 듯이 들어가는 그분은 제가 내시고요 좀. 코미코. 이렇게 미친 듯이, 맞아, 미친 듯이 잘 갑니다. 자, 세정 코팅 세라믹 소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은 갈라져 가지고요, 코미코와 미코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자, 여기도 그냥 좀 보신 것처럼 무지막지한 이익을 내고 있죠.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1,100억, 1,200억, 내년에 1,500억. 그래서 지금 실적 성장 속도를 주가가 채 못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날아들어오는 여기 코미코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종목.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도 이 종목에도 이제 주가 올라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자, 코미코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팔고, 그리고 기관이 주도하고 개인이 같이 가세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의 종목입니다. 자, 이 코미코의 지주사가 미코예요. 이게 위쪽에 미코가 있습니다. 코미코. 앞에서 이제 갈라진 건데요. 자, 그래서 미코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이제 주력 자회사가 이제 코미코 같은 기업들이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고 있다라면 당연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올라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에 653억의 순이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이 4,700억이고요. 4,700억, 작년 전체 매출에 접근하고 600억, 엄청난 실적이죠.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미코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여기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들이 꽤나 많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비한다 그러면 이쪽이 낮은 종목들, 그래서 요게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이런 쪽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230억이에요. 상반기에 나온 게. 그러나 이제 하반기에도 똑같은 형태의 실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230억, 460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460억. 이 숫자가 아니라 460억 11배입니다. 11배밖에 안 돼요. 주력 자회사인 코미카가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배밖에 안 되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쪽에 미코 같은 기업이나 코미코 같은 경우는 코미코도 저평가고요. 실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주가가. 코미코도 저평가고 이 미코도 저평가고, 대신에 저쪽에 있던 바이오 기업이었던 미코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슈 가지고 날라다녔죠. 자, 예전에 보면 이거 코미코 같은 기업들 철저히 저평가된 종목들 주가도 릴레이팅 될 거다. 이게 6개월 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미코로 올라 들어와서 보게 되면, 미코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슈가, 이게 원래 세라믹 주하는 기업이고요. HBM 발전 수소 이슈가 핵심을 해서 최근에 주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반도체로 들어가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어쨌든 그래서 얘는 제2의 덕산이냐, 제2의 오로라냐, 제2의 BH냐, 이렇게 얘기를 드려놨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 겹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앞서서 코미코 같은 경우를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뒤쪽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이때 이제 저 앞쪽에서 얘기할 때도 저걸 지금 제2의 BHI, 제2의 덕산 네오룩스를 얘기를 한 이유가 있죠. 이게 여기 같은 경우처럼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기업이기도 하고요. 발전, 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면 이 자회사의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을 인수를 했습니다.
발전 선박 제조하라는 거 요걸 이제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2의 덕산이냐, 자 덕산 네오클럭스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쪽에서 갈라져온 이거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그걸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다른 반대처들이 헤매고 있을 때도 치고 올라들어갔던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1년 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연료전지, 반도체, 세라믹, 연료전지 쭉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 맨 위에 가장 대표 자회사가 코미코, 똑같이 이제 세라믹을 다루는 미코 세라믹스 여기 같은 경우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얘들이 있어서 발전 연료전지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저 위쪽에 올라가서 보면요, 이제 요거 없어져야 되는데요, 바이오도 있었죠. 소량이긴 합니다만 바이오도 들어가 있죠. 요게 미코바이오 때문입니다. 이제 미코바이오는 이제 또 떨어져 나가버렸고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분할전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반도체 세정 분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여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 모멘텀들이고요. 97%예요. 이거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코 같은 종목이 저렇게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코미코가 이러고 날아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저평가된 국면에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코미코가 지금 고가 들어가서 쉬고 있는 동안에 이제 키 차이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키 맞추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키 맞추기로 들어가시면 된다. 자, 여기 코미코 쪽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코가 우선 실적을 이렇게 내고 있는 이 코미코야, 미코가 코미코의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어요. 40%. 자, 40%를 가지고 있고, 얘가 지금 1,400억밖에 매출이 여기는 1,400억. 5천억 매출이거든요. 5천억 매출. 지분 40%, 50%를 넘지 않았죠? 그러니까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코의 경우에 똑같이 5천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미코는 순수 지주형 회사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미코도 있지만 그 사이에 미코 세라믹도 있고 저 밑에 쭉쭉쭉쭉 달려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요쪽 애들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실적도 있고 개판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회복돼서 돌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회복돼서 지금 돌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머지 상태도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서 더 갈 수 있다라고 한 달 전에 여기 나올 때 추천해 드려서 얘기를 드렸고요. 밴드 살짝 넘어갔다 도로 밀려 내려오는 똑같은 자리에서 또 작정하고 잡아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후발로 키 맞추기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쭉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떨구고 있던 개인들이 외국인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지금 치고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잘하신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붙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요, 지주사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코미코 자회사 코미코 덕을 보는 지주사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쪽의 요인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그렇죠? 지금 매출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제 저런 쪽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테마 단기형으로 올라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반도체 이슈로 들어갈 때는 홀딩형으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쪽에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고가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눌릴 때 매수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종목 미코였습니다. 자, 앞쪽에 나오는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대표적 강자이며 2선 라인의 최강자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코미코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종목죠. 그것도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 코미코로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잘하신 거죠. 네, 잘하신 겁니다. 자,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원래 2선 라인의 강자급 종목이에요.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ENF, 자, OLED 쪽 가는 쪽으로 넘어 들어가면 덕산 네오룩스. 현재 상태로 그러면 반도체 모멘텀으로 올라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형으로 좀 더 끌고 가시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 라인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요 벽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 위쪽에서 요거는 이제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18,000원 선 뭐 요 정도 직전 고점 넘어가는 요 정도까지 이제 홀딩으로 쭉 넘어 들어가시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속도가 아주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형태의 종목은 아닙니다. 아주 나오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들어가서 먹을 종목 정도로 놔두시고 더 빠른 종목들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지금은 굉장히 많으니까. 자, 더 빠른 종목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들 다 찾아내서 다 찾아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그렇죠, 반도체를 모르고 한국 증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르고에는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실전 투자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최소 경력 10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반도체 사이클을 최소 4번 이상 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2017년에 삼성전자발 슈퍼랠리 때, 2020년에 시장 전체로 통으로 날아가는 슈퍼랠리 때, 그리고 2023년, 24년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 주도해서 올라들어갔던 HBM 슈퍼랠리에서, 그리고 지금 10년 사이에 최소 4번의 사이클을 다룬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종목들이라도 쭉쭉 등장하잖아요. 오늘도 치고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거 인텍 같은 거. 그러니까 예전에 다루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생생하거든요. 이거 내가 지금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눌려 들어갔다 돌아갈 때 노리라고 바로 저점 저기 전을 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따라 붙고 눌리면 밑에서 또 사고 위로 들어가도 이 정도 라인에서 사면 된다라고 표시 딱 드러났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삼형엠텍 같은 종목들, 과거에 조선주를 좀 다뤄봤다라고 하면 이거 반드시 기억에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종목이죠. 오리엔탈 전공, 삼형엠텍 이런 종목들. 반도체에서 인텍플러스라든가 저런 종목들, 예전에는 GST 뭐 이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반드시 기억해둘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심 종목에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에서 보는 이렇게 쭉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GST, 뉴파워 플라즈마, TLB, 그렇죠? 이게 줄줄이 다 있잖아요. VM, 마이크로 컨텍셀, 라운테크, 하나마이크론, ENF, YC, 뭐 YC캠, ISC, 유니테스트, 코미코 다 있죠? FNS테크 이런 종목들 후발로 다운로드는 이런 종류들이야. 이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체크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위쪽에서 네오셈 같은 경우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제일 유난히 못 올랐었죠. 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오셈 이번 사이클에서는 유난히 못 오른 거 앞에서부터 쭉 나갔었고요. 이런 애들 이제 다 키면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오르고 해서 다 찾아드리고 다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